내년부터 교수나 공무원은 주요 금융사 사회이사로 들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순대외 자산국이 됐습니다.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가 협력 사업인 낮은 하산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펜텍이 내일 SK텔레콤을 통해 신제품 배가 팝업 노트를 출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 영향으로 195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20일 전날보다 8.83포인트 내린 1958.04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63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1122억 원, 622억 원을 팔았습니다. 비금속 광물, 의료정밀, 서비스업, 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은행이 6.97%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음식료품, 섬유의복, 운송장비,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업, 증권 등이 1%대의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KCNC가 3.31% 급락했고 현대차도 정몽구 회장의 피소 소식에 2% 넘게 밀렸습니다. SK텔레콤, 현대글로비스, 하나금융지주, LG생활건강 등 2% 하락했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물산, 삼성화재, 아모레퍼시픽 등도 1~2%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0.91포인트 내린 539.93에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85 오른 1115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SK케미칼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이 SK케미칼의 지분 2.99%를 추가로 매입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경영권을 강화했습니다. 최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 소식에 SK케미칼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최 부회장은 20일 SK케미칼 주식 63만 3천 주를 매입했습니다. 최 부회장의 SK케미칼 지분은 10.18%에서 13.17%로 늘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 부회장은 지난 2006년 SK케미칼 대표이사에 취임한 데 이어 2011년 SK가스의 경영까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부회장은 이번 주식 매입을 통해 SK가스, SK신텍, SK유화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SK케미칼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확고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의 최대 주주는 12.4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최 부회장의 지분 매입 소식에 SK케미칼의 주가는 전날보다 5,200원 오른 65,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만 659억 4,257만 원으로 평소 거래 대금 규모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교수나 공무원은 주요 금융사 사회이사로 들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또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사회이사 임기는 1년으로 줄어들고 2개사 이상 사회이사 겸직도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신재윤 위원장 주재로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안을 확정해 내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모범 규준은 KB 금융사태에서 보여주듯 현재 금융사 사회이사들이 학계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성은 떨어지면서 권한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경향으로 흘러간 데 따른 강도 높은 보완책입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외형과 모양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했지만 아직 주주와 시장, 금융감독기구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일부 사례가 보여주듯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주주 가치와 회사의 건전 경영을 위협하고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사회이사가 금융, 경영, 회계 등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순대외 자산국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해도 남는 자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9월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한국의 대외 투자는 1조 51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전보다 102억 달러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31억 달러 감소한 1조 288억 달러였습니다. 내국인의 대외 투자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뺀 순국제 투자 잔액은 227억 달러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순자산국으로 전환한 것은 내국인이 증권 투자 등을 중심으로 대외 투자를 늘린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잔액은 원화 가치 절하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이 같은 돈을 원화로 투자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환산한 투자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 대외 채권도 2,24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에서 빌린 돈의 대외 채무가 4,291억 달러로 3개월 전보다 131억 달러 줄었지만 빌려준 돈인 대외 채권은 6,540억 달러로 6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 협력 사업인 낮은 하산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 포스코, 코레일 등 국내 세계기업 컨소시엄은 오는 24일부터 부산 나선특별시 낮은항에서 경북 포항항으로 러시아 석탄 3만 5천 톤을 들어오는 시범 운송 사업에 착수합니다. 현대상선과 포스코 실무진은 현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최근 방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운송 사업은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방 하산에서 낮은항까지 54km 구간은 철도로 이용하고 낮은 포항간은 해상으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상선은 화주인 포스코의 의뢰를 받아 5만 톤급 벌크 전용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러시아에서 연간 200만 톤의 석탄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기존엔 대부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들어오는데 낮은 항에서 운송하는 항로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낮은 하산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입증되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펜텍이 내일 SK텔레콤을 통해 신제품 배가 팝업 노트를 출시합니다. 또 내일은 새 주인을 찾고 있는 펜텍의 본입찰 마감일이기도 하는데요. 배가 팝업 노트가 펜텍의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우고 헐값 매각 우려를 걷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주인 찾기에 나선 펜텍이 우선 협상 대상자 입찰 마감일인 내일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펜텍은 세계 최초로 스위치를 당기면 자동으로 펜이 나오는 팝업 기능을 탑재한 배가 팝업 노트를 SK텔레콤 전용 모델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펜텍은 법정 관리 개시 후 중단됐던 이통사로의 단말기 물량 공급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배가 팝업 노트의 출고가는 35만 2천 원, 대화면 프리미엄 폰으로는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배가 팝업 노트가 지난주 30만 원대로 출고가를 낮춘 배가 아이언2와 함께 개통 확대를 이끄는 한편
펜텍의 헐값 매각 우려까지 걷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1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올 상반기에만 4,5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펜텍의 부실한 재무 상황을 이유로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7일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후 같은 달 29일 본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본 입찰 일정을 한 달여 연기해 이번 달 21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 M&A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던 법원이 본 입찰 일정을 연기하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펜텍의 우선 협상 대상자 입찰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국내 기업 한 곳과 중국계 기업 한 곳이 서류를 제출했으며 마감 기한인 내일 오후 3시까지 한두 개 기업에서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기업이 펜텍 인수 전에 뛰어들더라도 가격이 문제로 남습니다. 펜텍이 지난 8월 이후 국내 주요 이통사들과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인수의향 기업들이 채권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가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텍이 배가팝업 노트를 파격적인 가격에 내놓은 것도 이통사로의 공급을 늘려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됩니다. 펜텍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벤처신화 펜텍이 새 주인을 만나 회생의 기회를 잡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 이 포인트를 활용한 혜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쌓이는 포인트는 사실 모두 돈인데요. 잘 쓰는 현금만큼 유용한 카드 포인트 알뜰하게 사용하는 법 한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명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 수는 평균 넉 장이 넘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럼 카드사 포인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소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혹시 지금 카드에 얼마나 쌓였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메일이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야만 그게 이제 뜨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국내 카드사들의 카드 포인트 유효 기간은 대부분 5년.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되지 않은 카드 포인트 잔액은 지난 8월 기준으로 무려 2조 2천억 원에 육박했고 자동으로 소멸된 포인트는 지난해 1,40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이현석 씨는 점심 식사 후 커피를 카드 포인트로 계산했습니다. 멤버십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이른바 포인트 테크는 이 씨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입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요새 밥값 못지않게 많이 비싼 편이잖아요. 그때 이제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그 결제를 하면은 저한테 이제 나중에 결제하는 돈도 적어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포인트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기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카드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포인트 유효 기간을 없앴고 삼성카드는 계열사 간 통합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상품권을 살 때뿐만 아니라 수도요금이나 자동차세 등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도 포인트로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로 기부를 하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여기에 포인트 통합 사이트를 이용하면 각 카드별 포인트를 모아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을지 궁금할 때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이용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가 석 달도 채 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 신희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적 아파트 시세가 다시 주저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실제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난달까지 9.1 대책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선 강남 재건축 단지 시세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76제곱미터의 시세는 9월 중순 11억 5천만 원에서 이달 현재 10억 9천만 원으로 6천만 원 떨어졌고 거래 역시 중단됐습니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44제곱미터의 시세도 추석 이후 8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7억 7천5백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 발표만 무성했지 정작 법안 통과는 연기되고 있는 데다
내년 경기 전망도 불투명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전언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 재건축 시장이 휘청이고 있다면 비강남구까지 그 영향이 확산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을 이사철이 끝나가면서 비강남권 일반 아파트마저 거래가 줄고 시세 또한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용산구 산천동 리버엘 삼성 59제곱미터의 경우 지난달 3억 6,800만 원에 실거래됐지만 현재 대부분 매물이 3억 6천만 원에 나와 있고 추가 매수 문의도 끊긴 상태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일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소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부의 주택시장 진단은 시장의 반응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주택시장 거래가 활발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시장이 다 침체에 빠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1월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253건으로 지난달 말 1만 907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하루 평균 거래 건수도 276건으로 지난달보다 21.5%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상승 동력이 다한 모습인데요. 9일 대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인가요? 네, 9일 대책발 반짝 효과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 투자 심리를 부채질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북권 역시 전세난과 대출 규제 완화 측이 맞물리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단기간에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강남권 투자자의 경우 과거 등락을 거듭했던 재건축 단지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섣불리 추격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9일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에 잠실주공 5단지, 개포주공 등 대표적 재건축 추진단지의 호가가 올랐지만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 투자자는 오히려 최근 시세 하락 움직임을 살피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매입에 나설 시기를 따져보고 있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입니다. 네, 투자자들이 이전보다 신중해졌다면 이들을 움직일 만한 카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작 시장에서 바라던 부동산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9일 대책 효과 지속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지난해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들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며 투자자들의 피로감을 쌓이게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투자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연말에 종료되는 세제 혜택이 있어 거래량이 반짝 늘어나는 막달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취득세 인하 혜택을 한시 적용했고 2013년에는 4일 대책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1가구 1주택자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양도세 5년 비과세 혜택 등이 주어지며 막판 거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시 혜택마저 없어 거래 및 가격 강세가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신유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정치, 통상, 경제 협력 심화가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이탈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지난 8월 말 부임한 김영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포함한 15개국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은 뒤 환영사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양국의 정치 관계 및 통상 경제 협력의 심화는 두 나라 국민의 이익과 지역 안보, 안정의 강화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최근 들어 북한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한 해명으로 해석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저녁 크렘린궁에서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접견하고 약 1시간 동안 면담했습니다. 최 비서는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푸틴 대통령 공보비서는 이날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친서에 대해 사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친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을 현지 시간 20일 오후에 발표합니다. 이민개혁의 미온적인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공화당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게 의회와도 계속 협력하면서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체 불법 체류자 1,170만 명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조치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연말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48%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반면 찬성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위원들 간의 격론이 벌어졌지만 외국의 저성장 우려 때문에 향후 경제지표를 근거로 결정한다는 절충점을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준이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정례회의의 회의록에 따르면 많은 위원들은 외부의 경제 혹은 재무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 미국의 중기경제 성장률도 현재 기대보다 둔화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남미 등의 저성장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준 위원들은 고용시장 전망이 개선됐고 고용을 극대화한다는 정책을 뒷받침할 경제 전반에 충분한 잠재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적 완화 정책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FOMC 정례회의에서 국채와 주택담보부 채권을 사들여 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운용하는 제로 수준의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간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과 함께 향후 각종 경제지표에 근거해 인상 시점과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문구를 지난달 정례회의 성명에 담았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자국의 견해를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요시다 세이지 증언이 해외에 널리 선전된 결과 일본의 명예가 크게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동시에 요시다 증언이 잘못됐다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전략적인 외교 메시지를 더욱 활발하게 내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나 사과, 배상보다 일본의 명예 실추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현재의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재집권할 경우 역사 문제로 국제사회와 갈등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국제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솔직한 대화를 했다고 자평하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